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의 남자로 잘못 소개했는데 네. 평론가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못 말한 거를. 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아셨어요? 네, 왜 말 안 방송 해주셨어요? 중에 얘기하려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아, 그러셨구나. 네, 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불꽃 남자라서 화요일 남자로 불러주십시오. 불꽃 남자로 다음 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이 시작됐다고요. 이게 네. 어떤 정책인가요? 이게 지난 7월 22일에 발표했던 그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의 그 후속조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이제 월세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왔고 이게 11월 달부터 지급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자체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 청년 월세 지원이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특징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죠.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사는 지역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만 원,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23년 8월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22년 8월부터 1년간이거든요. 네. 그럼 23년 8월까지만 딱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3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방송 벌써. 듣고 바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청년분들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지원 대상과 요건 까다로울까요? 어떤가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나요? 네,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요건을 본다 그러면 만 19세에서 34세에 이제 해당하는 청년만 가능하고요. 실제 이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34세 어떤 지원은 34세까지고 또 어떤 지원은 만 39세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이번 사업은 만 34세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월세 지원이다 보니까 부모와 별도 거주를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보증금 제한도 있어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월세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네. 초과하면 안 되는데 보통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월세 이번 지원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그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높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60만 원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보증금이 낮다 보니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계산해 보면은 이게 69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월세 60만 원 넘어가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 낮다. 그러면 일단 신청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월 환산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신청할 때 네. 계산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또 콜센터 쪽에서. 그래서 요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레짐작하셔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재산 요건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사실 많이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예,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중위소득 60% 이하야만 됩니다. 자기 소득이. 그러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얼마냐? 1인 가구로 본다 그러면 11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17만 원 이하의 월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가액도 있습니다.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건 청년 가구입니다. 사업 본다 그러면 나의 소득과 재산인 거예요. 네. 그럼 원가구도 있어요. 원가구는 뭐냐면 그냥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준 종이소득 100% 이하입니다. 3인 가구로 본다 그러면 419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월로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3인 가구 419만 원 이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또 생각만큼 여기서
여기서 이제는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 요건, 사실 연령 요건과 거주 요건은 그렇게 네. 제한 있지 않아요. 사실 뭐 서울에서 월세 산다고 해도 정말 비싼 지역 아닌 이상은 뭐 60만 원 다 이하로 대부분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소득과 재산 요건 때문에 걸려갖고 네. 여기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조금 범위를 넓혀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청년들이 또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일단은 이게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서 네. 저한테는 해당이 없지만은 정말로 뭐 도심 지역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지방에 올라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또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월세로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놨으니까 좀 범위를 좀 더 늘려준다면 그러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득 허들이 높네요. 아, 예, 높습니다. 내 생각보다 좀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면은 이게 얼마 정도일까요? 이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이제 3인 가구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가구 수를 본다 그러면 가구원을 본다면 4인 가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100% 원가구, 그러니까 부모님 포함해서 이게 4인 가구가 5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인 가구예요. 그러면 부모님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이 가구 수 전체의 소득이 512만 원 정도 이하면은 사실 이제 원가구 기준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원가구 소득을 할 때 내 소득은 빼는 거죠? 아닙니다. 같이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가구잖아요. 가구. 네. 가구 합산이기 때문에 그 가구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원가구는 이제 나도 포함되거든요. 청년들도. 그래서 청년과 부모님 같은 경우 이게 합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512만 원인데 사실적으로 이 청년 월세 지원이 어떤 분들에게 좋냐면 학생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올라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들한테는 부담 없이 사실 이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재산 소득 때문에 약간 이게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 들었던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이젠 도심 지역에 올라와서 열심히 살겠다고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좀 청년 지원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네.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어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소득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은 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다라고 생각되신 경우 또한 내가 이제 부모인데 내 아기라고는 좀 이상한가요? 아이라고 하시죠. 내 애가 네. 지금 열심히 타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서 우리 애 뭐 도움 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도 그것도 이제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뭐 꼭 청년만 보는 정보는 아니고 우리 그 시니어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네. 귀 쫑긋하시고 오늘 방송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이게 월별 나눠서 지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만 원 크죠. 예, 월 20만 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1년 동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다만 이게 군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체류하신 분들, 근데 이제 단순 여행이 아니라 90일을 초과해서 외래 체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부모님께 합가하는 경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월세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념하셔야 되겠고, 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아까도 제가 대학생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내가 월세 지원 받다가 방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 그렇잖아요. 고향 내려가야죠, 부모님이랑. 네. 그러면 부모님이랑 합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로 보기 때문에 12개월치 온전하게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네.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받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냐면 1년치를 받잖아요. 네. 그럼 늦게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해야지만 온전하게 이제 1년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23년 8월까지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8월 안에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번 연도 8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10월까지 이제 소득이랑 이런 거를 정부에서 검색을 하고요. 네. 문제가 없는 분들에서 1월 달부터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는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원 방법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 이런 데 가셔갖고요. 검색하셔갖고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치면 나오는데,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마이홈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또 뭐 말 그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거주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또 포털인데, 마이홈 포털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기 가시면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마이홈 포털을 가십니다. 저도 어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마이홈 포털에 가시고 그 다음에 상단 카테고리에 보면 자가진단이라고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나올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는 나의 생년월일 아니면은 내 재산 아니면은 내 소득 이런 걸 검색하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자가진단 해보는 거. 그래서 방송으로서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자가진단 요게 가셔갖고 진단을 해보시라. 그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홈 포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은 그 거주 요건, 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같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환산액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 그건 안 나오고 이제 다른 이외의 종류,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yes, no로 알려줘요. 네. 당신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아무 이상 없다. 그럼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청년이 29세까지 하면서 울음울음 표시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청년 나이가 34세입니다. 네. 아마 그분은 오타지 않을까요? 만 39세로 붙여지지 않았어요. 29세면 당연히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 청년 나이가 정책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져서 다릅니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청년들, 오늘이죠. 어제였죠. 28일. 어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청약에 대한 이제 공공청약이죠. 요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3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청년 나이를 39세 이렇게 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나이가 지금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청년 나이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청년 월세 지원은 만 34세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청년에 속합니다. 예. 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전산 시스템이에요. 통합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뭐 기사에서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이 데이터가 오고 가지를 못해갖고 이게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전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사례인데, 실제 9,900명이 이제 접수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잘 오류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급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류가 있다. 하지만은 뭐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신청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신청을 해서 지급이 어차피 내가 조건만 갖춰진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딜레이 될 뿐이지. 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냈으니까 꼭 해당하신 분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이 정말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네. 어떤가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울시가 비슷한 정책을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는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거죠. 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좋냐? 물어봤더니 이게 긍정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네. 했던 게 올해까지 한 6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에서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97%가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좋은 점을 뽑아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완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 확실히 그러겠죠. 월 20만 원씩이면 어딥니까? 그럼요. 주거비 부담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부분에서 봤을 때 생활의 전반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 그렇죠. 20만 원 받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생활 부분에서는요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 그렇죠. 이제 쪼달리는 삶 살다가 네. 20만 원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찾았고 식생활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또 고무적인 게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할 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가 20만 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네. 책을 한 권 더 본다든지 영화를 한 편 더 본다든지 네. 이러면서 자기의 문화 여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한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는 아르바이트, 생계형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단순히 이제 월세를 못 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월세 지원 받고 나서 이런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이제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답변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그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네. 잘 자리가 잡혀서 제2의 제3의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20만 원이 주는 여유가 상당하죠.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1600-0777로 전화하셔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된다면 이 제도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청년들도 이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해서 네. 지원을 이제 신청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지금 당장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네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이제 청년들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그 강조를 해드리지만 우리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한번 자녀 세대에게 권유를 해주시거나 정말 공부하느라고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분께서 우리 그 어른들께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좀 챙겨주시면 네. 아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